안녕하세요, 매진반 여러분. 오늘 한 해 매진반에서 공부할 책 소개와 첫 단원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진반의 담임 선생님은 조미자 선생님이십니다. 첫 단원은 배움의 나무 9권 공부할 건데요. 먼저 표지를 보시면 성인문해 교과서 초등과정, 성인문해 교과서 초등과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나무 있고 단풍잎이 그려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9라고 적혀 있고 이걸 처음에 공부할 겁니다. 이 교재는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하나, 2개 넘기시면 4쪽 나옵니다. 4쪽에 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례 1. 새로운 시작 2. 이야기 들여다보기 3. 시와 음악 4. 국어사전 찾아보기 5. 우리 동네 소개하기 5쪽 6. 하루를 기록해요 7. 이야기 속 생각 8. 여행의 기쁨 9. 나눔의 미덕 10. 생활 서식을 알아보아요. 총 10단원 공부를 하는데요. 어떻게 차례를 읽어보셨는데요. 공부에 대한 기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쪽 읽어보겠습니다. 1. 새로운 시작. 그 밑에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해봅시다. 새로운 만남이 되는 자리에서 나를 소개해 보래요. 새로운 자리에서 나를 소개해 보라고 할 때 어떤 분은 쿵쾅쿵쾅 떨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신 있게 앞에 나와서 소개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으신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 밑에 전구에 반짝 불이 켜졌고 생강 열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것을 활짝 열으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처음 만난 분들과 처음 만나서 공부할 우리 반 학습자분들과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니 당당한 멋진 여사님이 앞에 나가서 자기 소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 7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자기소개하는 글 읽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숙이고 나이는 62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3남 2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슬하에 1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과 큰딸은 결혼 후에 분가해서 지금은 남편과 둘째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을 하며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사랑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늘 가수원 일에 바쁘셨던 부모님을 대신해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을 돌보다 보니 책임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다가 14살이 되어서는 봉제 기술을 배워서 봉제 공장과 양장점에서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기도. 네, 7쪽까지 읽었습니다. 이어서 8쪽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둘째가 생긴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새 아이가 크게 되자 마음 한구석에 숨겨져 있던 학교에서 공부하는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3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문해교실을 알게 되었고 2년을 배우고 지금 다시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멋진 시를 써서 가을 시화전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투표라는 시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고 나도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문해교실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중학문해교실에 입학하여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만약 건강이 허락한다면 대학에도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김민숙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죠. 어디에 사시는지, 어떤 성장 배경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공부하게 되는 이유와 이후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잘 소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9쪽 이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쪽 자기소개 내용.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는 글이에요.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이름, 나이, 사는 곳, 성격, 취미, 장점과 단점, 관심거리, 사회활동,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경우에 따라서 하는 일, 가족, 관계 등 필요하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 밑에 바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개 방법. 인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먼저 밝힌다. 인사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밝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말한다. 나를 소개하고 싶은 것을 내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강조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강조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 지나친 자기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님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손주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자랑을 앞에 나와서 적당히 하셔야지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말씨로 말한다. 자연스러운 말씨로 말하래요. 그리고 편안하지만 예의를 갖춘 자세로 말한다. 편안하지만 예의는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과 이 방법에 따라서 나를 한번 소개해 보면 좋겠죠. 10쪽 보겠습니다. 1. 어떤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지 말해 봅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지 말해 봅시다. 어떤 자리에서 자기를 소개하나요?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지요. 새로운 반이 되었을 때 학우와 선생님 앞에서 나를 소개합니다. 또는 내가 사는 곳 반상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는 새로 사귀게 된 친구 앞에서도 나를 소개하기도 하지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자기소개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문해교실에서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내용을 준비해 봅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문해교실에서 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내용을 준비해 봅시다. 내 소개를 이번 기회에 한번 준비해 보면 좋겠네요. 가로 1번 이름은 쉽죠.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요 앞에서 7쪽 8쪽에서는 김민숙 님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가로 2 나이 쓰시면 됩니다. 여기 김민숙 님은 62살이셨죠. 62인 경우에는 62 79인 경우에 79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3 사는 곳 여기 김민숙님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서 사셨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이렇게 쓰기도 하고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이렇게 쓰면 좋겠죠. 내가 사는 곳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 취미 관심거리 나의 취미는 뭘까요? 나는 공원을 1시간 동안 걷는 것이 취미입니다. 나는 친구들과 얕은 둘레길 같은 데를 걷는 게 취미입니다. 그리고 관심은 그 등산을 하면서 풀잎들 이름을 말하면서 풀잎들과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그리고 풀잎의 이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트로트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다가 등산, 풀잎 이름, 노래, 트롯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가로 5번 성격이나 장단점 내 성격은 어떤가요? 나는 소심하고 성격이 급하고 나는 적극적이고 오지랖이고 나는 활달하고 그렇게 쓰면 좋겠죠. 그러면 소심, 급함, 오지랖, 활달 뭐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6번 가로 6번 기억에 남는 경험 중에서 나를 소개하는 글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김민숙 님께서는 어릴 적 부모님이 바쁘셔서 동생을 돌보았던 기억 그리고 공부를 하지 못한 아쉬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유사 나도 어릴 적 크게 다쳤던 경험이나 아니면 야반도주했던 이건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네요. 친구들과 뒷동산에서 뛰놀았던 경험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가로 7번 더 하고 싶은 말
더 하고 싶은 말, 김민숙님께서는 더 하고 싶은 말, 공부를 계속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전공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 또 희망을 주로 이렇게 여기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건강한 지금의 이 체력을 유지하는 게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죠. 네, 그다음 그 밑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실에서 자기소개 활동을 해봅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교실에서 자기소개 활동을 해봅시다. 교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한번 내 소개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쑥스러우면 혼자 계실 때 거울 앞에서 거울의 내 모습을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나를 잘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알맞은 글 읽기. 새로운 시작에 알맞은 글을 읽는 겁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제목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오입니다. 정채봉님이 쓰셨습니다. 제목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정채봉. 까치네는 오늘 아침에도 부부싸움을 벌였다. 까치까치까치. 까치까치까치. 사흘이 멀다 하고 일어나는 말다툼이었다. 저녁이 되어 남편 까치가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둥지에 불평 귀신이 붙은 것 같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자주 싸울 리가 없어. 아내 까치 또한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걱정 귀신, 불평 귀신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둥지에 오면 걱정, 불평이 그냥 쏟아지니. 12쪽 읽겠습니다. 부부까치는 이튿날 산까치 도사를 찾아갔다. 처음엔 저희 집이 안락둥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 불평 둥지입니다. 귀신이 붙은 것 같으니 그것들을 쫓아내는 비방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산까치 도사는 말했다. 우리들은 기쁨을 까치 하지요. 마찬가지로 불평도 까치 하지요. 이 기쁨과 불평도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귀신이 시켜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요. 다만 기쁨은 첫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반해 불평은 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둥지를 틀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불평이 거치고 기쁨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글입니다.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14쪽 보겠습니다. 1번, 이 글에서 까치 부부가 기쁨과 불평의 말이 한 입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인지 써봅시다. 뭐였어요? 한 입에서 나온 말, 기쁨도 까치, 불평도 까치 였지요. 그렇게 기쁨도 까치, 불평도 까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산까치 도사가 부부까치에게 걱정과 불평 둥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말은 무엇인지 써봅시다. 산까치 도사가 부부까치에게 걱정과 불평 둥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말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기쁨과 불평도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른 귀신이 시켜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랬습니다. 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3번. 문해교실을 시작하는 오늘의 결심이나 각오를 써봅시다. 처음 문해교실을 시작하는 오늘의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한 지금의 결심, 각오를 써봅시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걸 쓰고요. 저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공부를 한다. 할 때까지 한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첫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나를 소개하는 방법,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영상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글을 두세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